극복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우고 북한을 허물어뜨려야 이 모든 전쟁이 종결된다. 우리 날씨는 이렇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마을 사람도 알게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있다. 지금은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다 갖췄고, 이미 그와 같은 어떤 사상적 기반을 이미 교회 성경적 교리로 이미 다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면요,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체제위기가 왔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약간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면 극우 세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주 그런 분야에 박식한 학자들조차도, 그 다음에 그런 분야의 연구를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도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현 정세의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이미 허물어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반체제 세력들의 한테 이미 체제가 전복됐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요, 이미 뒤집어진 상황에서 뭘 했냐면, 아까 그랬죠. 법제화를 끌렸다는 거죠. 법제화. 법으로 이미 고정을 해놓으면 이게 법을 바꾸기 전까지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걸 아시죠? 자, 여러분, 2019년도에 홍콩에서 이제 700만 명의 국민들 중에서 200만 명이 뛰쳐나서 거리 투쟁을 했어요. 이유는 법 하나 때문에. 송환법. 홍콩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외국에서 이거를 중국 본토로 끌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 시민들의 인권,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이자 자유권의 침해 문제니까 이거를 법 하나를 막겠다고 200만 명이 뛰쳐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이 몇 개 바뀌었지 아십니까? 4025건. 4025건. 그런데요, 그 법률안이 몇 개가 지금 통과를 기다려서 발의된 줄 아십니까? 32,655건. 조례는 몇 개 바뀌었지 아십니까? 8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이 법안 하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한 개만 만약에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래 되면 교회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요, 그 차별금지 조항이 23개 조항입니다. 23개. 그런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3개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20개 조항은 뭐냐? 20개 조항은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 자, 이게 통과되면 어떻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조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끝장납니까? 안 끝장납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요. 지금 거제도에서 창원에서 인공기 개시 개양된 거 아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EBS 방송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세계 최연소 뭐 통치자라 그러면서 김정은이를 예쁜 얼굴을 그려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 EBS에서. 거기다가 태영호는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방송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요, 그 참 좋은 정책이라고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요, 많이 돌았습니다. 좌파만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반체제 세력의 이 독성 문화가요, 이미 우리 국민들 속에 서서히 지금 연탄가스 채듯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그랬죠. 이 차별금지법 하나만 해도요, 그런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들이 활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면 이제는 대학원 박사과정 나온 사람이나 학사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1년 근무한 사람이랑 20년 근무한 사람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파괴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존속할 수 있습니까? 법 하나만 해도 이게 대한민국이 다 파괴되는데 4,020억 건이 바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법률이 3만 건이 넘고 조례가 8만 건이 넘었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들의 이 잠자고 있는 주민들을, 국민들을 깨워야 될 의무가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대한민국을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가 아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다 바꾸라고 그럽니까? 뭐만 바꾸면 됩니까? 마을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3명씩만 자유마을에 가입시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입된 한 사람이 또 3명을 가입시키면 되는 거죠. 모든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면 일을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시겠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하라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이거 다요,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청년들을 설득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이래 말해요. 그거 사회주의가 어때? 저 유럽에 보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는 잘 살던데 사회주의는 어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미안해. 아니, 그때부터 성질이 나는 겁니다, 또. 야, 임마! 북한에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회주의라는 말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회주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 하나는 민주적 사회주의,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약칭 3인주의라고 합니다. 자, 앞에 2개 말고 일단 3인주의, 3번째 3인주의를 이야기하면요. 3인주의는 전향된 사회주의입니다. 전향을 했다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3인당이나 이런 데는 이미 과거 사회주의가 이제는 틀려먹었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한다든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하고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향했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두 개, 혁명적 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하다. 그런데 혁명적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민주사회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혁명적 사회주의를 일컬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민주적 사회주의는 뭐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면 사람들은 이거는 원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해서 법률을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결과는 사회주의입니다.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가는 것이나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가는 것이나 이루려고 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떻다? 같다 다르다? 같다. 여러분 다 위험해요 안 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무조건 혁명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북한이 공산화됐죠. 북한이 공산화될 때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되면 뭘 해요? 사유재산을 뺐잖아요. 자, 46년도 2월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토지개혁령을 제정해서 바로 그 25일 만에 지주들이 갖는 땅을 다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오정부 기준으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데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경작권만 준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인 토지 갖는 소원을 김일성 수령님이, 수령은 아니죠. 김일성 위원장이 줬다 이래가지고 그냥 모두 김일성 지지로 돌아섰죠. 자, 그렇습니다. 토지개혁령이라는 법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토지를 뺐었다고. 그 다음 7월 달에 중요산업 국유화령을 발동했어요. 중요 기업들 있잖아요. 다 국유화시켰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법에 따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는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모든 자유권이 다 박탈당하고 동토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어떤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정상적인 개혁인 줄 알고 있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법을 만들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가 다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왜 가만히 있었냐? 체제가 바뀌는 줄 알았으면 저항했겠죠. 체제가 바뀌는 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유지되면서 사회개혁을, 적폐 문제를 개혁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건 국민들이 뭐냐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서 오염된 그 결과 모든 움직임이 이미 둔화됐어. 판단력이 상실됐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바로 그 오염된 그런 사회를 이제 다시 찬물과 김치 국물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가스 채운 사람들이 이제 빨리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어떤 나라 만들려 했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아시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실은 운명이라는 책을 2010년도에 썼습니다. 11년도에. 그때 책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트남전 73년도에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했고, 75년도에 공산화됐잖아요. 2년 만에, 미국이 떠난 지 2년 만에 공산화됐는데, 그때 그 공산화되는 것을 일컬어 진실의 승리라고 말하고, 희열을 느꼈다고 돼 있어요. 공산화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다? 그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베트남의 공산화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만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고 했더니,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간첩을 잡는 법을 폐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거는 그의 사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달에 대선의 대통령 선거에 나오던 해입니다. 8월 달, 대선 직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 3기 추도식에 참여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적화 통일의 방법이 그 교묘한 김정일이가 만든 가장 사악한 통일 방법, 속임수, 이거를 수용해서 통일하겠다는 그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2012년도 대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죠. 근데 그때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는요, 북한의 주체 사상의 변종입니다. 이거를 대선 후보에서 캐치프레이즈에 썼다는 뜻은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이념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평창올림픽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많이 이거를 거론을 가장 먼저 하셔가지고 국민들을 띄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정복이는 김일성이가 가장 남한 적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성공적인 대남 공작이 통일혁명당, 약칭 통합당의 어떤 지하당 구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무자였던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신정복의 그냥 붓글씨를 존경한다가 아니고 뭐를 존경한다고요? 사상을 존경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10년을 기울여서 했던 통역당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뜻은 그의 사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창올림픽에서 그 성공한 거기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신정복이를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떳떳이 밝힌 뜻은 이미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다 하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냐면 그때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이와 그 다음에 북한의 형식적 통치자였던 김영남을 대동해서 청와대를 갔습니다. 청와대에 바로 신정복이 글씨 앞에서, 붓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글씨가요, 한자로 통할, 통자, 한일자입니다. 그런데 한일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한반도기. 한반도기죠, 한반도. 그 다음에 통할 통자는요, 이겁니다. 삼국 통일을 할 때
이게 통자가 아니고 내통한다 할 때 쓰는 통자. 북한과 내통해가지고 통일을 이루기, 한반도의 통일을, 전파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신년복에 글씨 앞에서 사진 찍었더니 김영남이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울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수령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수령님의 평생 뜻이었던 남한의 전파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역당을 만들고 그 통역당의 신년복일을 이렇게 추모하는 글씨 앞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신년복일을 존경한다는 발언한 직후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사상은 차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굉장히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평창올림픽에 있었던 2018년도 2월달, 그리고 다음 달인 3월달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초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저지됐어. 왜? 대구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 헌법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헌법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어가지고 하나씩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단지를 가지고 그때 그분의 기분이 어떤지 공포스러웠대. 분명히 나는 구속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파를 했더니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야, 이거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전파하고 또 우리가 우파단체들이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헌법이 저지됐습니다. 우리는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직책이 높은 자, 학식이 높은 자가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는 사람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멀리서 오셨잖아요. 저 부산에서도 오시고 목포에서도 오시고 다 오셨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망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권력을 다 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지키겠다는 그 열망이 오늘 대한민국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셨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헌법안을 왜 보느냐 지금. 지금 헌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그 좌파 세력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그 속에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들이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헌법을 만들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바로 그 헌법으로 나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나간 일이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권, 거기 헌법을 보면요. 저는 그 헌법 보고 제일 먼저 충격당 받은 게 헌법 1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조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상징적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조를 추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이거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은 지방분권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겠구나 하고 저는 다 바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 중요한 용어에서 자유자를 뺐더라고요. 자유자를 뺐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몇 시간 만에 다시 자유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유자를 뺀 이유는 뭘까요?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겠다? 인민민주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자를 왜 또 넣냐? 자유자를 넣어도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흐늘흐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있어도 지장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자 들어간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그 다음에 국민은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람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왜 사람으로 바꿔놨지? 사람이면 중국인도 사람이고 이슬람인도 사람인데 이거를 사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니 지방자치회에 지금 보십시오. 외국인을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죠. 주민자치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권리를 국민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외국인도 넣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으로 넣는 이유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중심 이와 같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국민들에게 퍼뜨리기 위한 내용을 헌법 내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후에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우선이다는 팻말 보셨습니까? 아니 고속도로인데 차량이 우선이지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사람이 우선이다 고속도로에 걸면 거기서 뭐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길을 다니시다 보면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행정, 사람 중심 도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 중심은 아니 우리 국민들 속에 막 너무너무 여기 봐도 사람 중심 저기 봐도 사람 중심 주체사상 북한 헌법에 보면 사람 중심이란 말이 북한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매일매일 보도록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용어가 사라졌냐고요? 바로 2019 제가 추정한 데는 2019년도 말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100만 명 조국 날리고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었네? 안 되겠다. 빨리 끌어내린 거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우파들은 과거를 잘 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지나간 과거를 자꾸 묻지 마. 이미 지나간 거야. 현재가 중요해. 아닙니다. 좌파들은 항상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해방 공간에 때 어땠다, 이승만이 어땠다, 독재했다, 박정희도 독재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과거를 들먹여가지고 그들이 유리한 나라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공격해가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헌법을 보니까요, 그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꿨네요. 근로자라는 말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용어라면